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눌림목 받고 올라가면 재밌는 그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보면 결국은 이 50일선을 지켜주면서 몸통을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버티거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 보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73,000 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이게 비트가 올라간 건 좋은데 내 알트는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진짜 재밌는 장이었잖아요. 2024년 3월 이럴 때가. 그래서 이때의 고점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세이도 보면 요즘 잘 오르긴 하는데 1600원까지 언제 가나요? 가려면 뭐 한 3배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데 어차피 이 구간을 넘는 지점에서는 신규가 안 와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여기까지는 신규가 안 옵니다. 언제 오냐? 비트가 신고점을 먼저 뚫고요. 그 다음에 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서 이제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파킹을 하잖아요. 그때 얘가 막 진짜 하루에 20%씩 바바바바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럼 20%씩 4일만 올려도 거의 2배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그 상승장 때 느껴보셨잖아요. 21년도에. 21년도에 이걸 느껴보셨잖아요. 이걸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린 거예요. 그 뽕에 취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지금은 신규가 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식장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특히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걸 하러 가지 코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막 나와도 예전에는 뭐 이 정도 때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는 이 정도가 돼야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항상 사이클의 고점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 들어오고 주식이랑 부동산도 이제 내팽겨 쳐놓고 들어올 때가 진짜 고점인데, 맘카페에도 막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고점인데, 그럴 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사실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고래들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고 그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더 이상의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장이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바뀌고 하는데, 이들이 그만큼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건 넘길 물량도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물량을 어떻게 넘길까? 그럼 방법이 두 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 메타로 올린다는 거예요. 올려놓고 반응이 없어요. 이래도 안 사? 반응이 없어요.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사게 돼 있어요. 뭐 거래대금이 없고 뭐 통화량이 없고 유동성이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미친 듯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에코프로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에코프로는 언제였다? 주식이 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세 속에서 에코프로의 버블이 나왔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항상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블록체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대전환, 그리고 현물 ETF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기라는 게 있는데 보면 뭐 2014년부터 2018년,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21년, 2021년부터 2025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8단계 부분이 피크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8단계는 아니고 5단계에서 8단계를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사람은 2024년 연말에 고점이거나 혹은 2025년 이렇게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클 피크로 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이번엔 좀 사이클 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쉬어졌기 때문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파킹이었습니다. 조정이 없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CME 선물의 순 포지션은 10개월 전 수준 돌아갔다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줄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였던 10개월 전과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그레이스케일이 AI에 대해서 자꾸 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AI는 결국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이 미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니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렌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피어, LPT,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타오, 비트 텐서, 이렇게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밀고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중에서 랜더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랜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오넷까지 되게 좋아하고 지백이나 이제 다른 코인들도 다 좋고 한데 어쨌든 AI와 딥인 섹터는 얘네들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은 2021년과는 조금 다른 게 얘는 오히려 요때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넓게 형성된 거는 사실 2015년에서 2017년 여기가 이제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고각 상승이. 그럼 이렇게 퍼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분도 보면 17만부터 25만을 보고 있다 이러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솔직히 이게 너무 이때가 너무 좋은 횡보를 가져줘서 길면 길수록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조정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승으로 바뀔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7월 11일에 있던 자료인데 제가 아마 영상에서 다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전의 상황을 봤을 때 나스닥이 먼저 가고 비트가 지지부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뭔가 재미없어지는 그 순간에 비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면서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주춤했었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지금 나스닥이 주춤하는 순간에 비트가 갑자기 달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고각 상승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렇죠? 가장 큰 이익을 낼 자산 종류는 비트코인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장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이게 오르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떠나는 순간 사실 한동안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회복을 얼마나 하는지 비트코인이 회복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 얘가 이제 신고점을 뚫고 급등을 하면 그때 다시 언론에서 주목을 하거든요. 그때 관심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고 얘네들도 가격을 많이 회복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도 알트가 저점이 다시 이렇게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비트보다 덜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트의 저점은 거의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알트를 모아가기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잘 잡는다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큰 리턴 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의 상승장의 끝은 아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장이 어쨌든 이게 횡보가 되면서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유예도 거의 될랑 말랑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진짜 2025년을 가서 2025년 상반기 말고 한 진짜 한 7월부터 9월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져도 2025년 뭐 2월 3월에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이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알트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제가 알트의 시총을 보는 게 보통 토탈3를 많이 보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21년에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얘가 몇 배가 올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올 때가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았을 때를 보면 473이에요. 437.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추세선을 쭉 이어보면은 이런 자리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2025년 3월이라던가 뭐 6월, 7월이라던가 이런 데를 잡으면은 이 정도쯤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 지금부터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 걸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보면은 자, 이런 자리에 온다 그러면 비슷한 퍼센트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 시총이 이때면 사실 이 시작점보다 훨씬 더 높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오르는 폭이 이거 보시면 더 크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콤마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르는 폭은 훨씬 클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정말 이거 알트장 도대체 뭐지? 알트 뭐지? What?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대를 할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올라도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더 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틀 동안 블랙록은 3,300개 정도의 비트코인 매수했고 다른 ETF 상품은 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ETF 유입이 가격 상승이고 유출이 가격 하락이라고 알고 있다면 왜 반응이 없냐. 블랙록에서 엄청나게 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PPT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뭔가 좀 음모론의 형태로 좀 PPT를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을까 싶기도 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랙록이 이렇게 피델리티랑 같이 하고 특히 블랙록이 많이 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들이 어떤 판을 보고 있을까, 미래에 얘가 어떤 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올리긴 할 건데, 어쨌든 블랙록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이런 큰 판을 보고 있다. 오히려 독일 애들이 던지면 그거 다 받아내고, 독일과 마운트곡스 패닉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페니스에 던지면 그거 다 받아먹고, 결국에는 이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돼서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던져도 또 블랙록은 받을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 역시도. 그러니까 비트 이더는 얘네들이 완전 주도권을 잡아서 가려고 한다. 얘네들은 정말 그 비트 이더는 근본 코인이에요. 근데 이번 장이 그 근본 코인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알트 장이 상승장을 가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나 이번 상승장이 저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알트의 대세 상승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알트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쭉 올 때, 그때 이제 위에서 잘 판 다음에 여기서는 잡을 때는 비트나 이더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은 비트를 훨씬 높게 잡아서 이렇게 매수하고, 나머지 비중을 뭐 솔라나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요때가 되면 뭐 솔라나 같은 애들도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루나가 망할지 몰랐듯이.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제 ETF가 된 상황이니까 그 망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들은 누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모아갈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 다 왔을 때 이 과정에서 루나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5만 가지의 코인의 위기가 있을 건데,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망할 놈들은 다 망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남은 애들 중에서 회복세가 좋은 놈들을 그냥 이런 시점에 사도 돼요. 꼭 이 바닥에 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트 이더만 보고 요렇게 돌릴 때,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돌릴 때, 요런 데서 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한번 크게 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는 4년 주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되면 이게 없어지고 나스닥처럼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잡은 애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좀 대응을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돼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영상을 찍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안 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돼서 코인 유튜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알려드리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하고 있다면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그때 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참 블랙록은 큰 판을 보고 있다. 그래서 AI가 정말 중요한 기술은 맞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그것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기술도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유일하게 뭘 다루냐면 이 화폐라는 영역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걸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의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 체제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신세력이 있습니다. 구세력, 신세력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어쨌든 다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 PC 이런 걸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기업 중심의 새 판이고, 요거는 이제 중앙집권, 중앙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러니까 둘 다 빅브라더예요, 어차피. 근데 빅브라더인데 빅테크 중심의 빅브라더냐, 아니면 국가기관 중심의 빅브라더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도권 싸움이 좀 일어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뭘로 바뀌는 거냐면 디지털로의 화폐, 그리고 디지털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요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 기술은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미래 디지털 화폐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록이 이 판을 짜는 거고, 골드만삭스도 서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들도, 그리고 국가도 CBDC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정표에 있는 자리구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하는 그 중심에서 있는 거구나. 정말 이 제4의 물결이 우리 앞에 거의 다 도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눈치를 못 채면 나중에 결국 도태가 돼요. 우리 IT 닷컴 버블 때
버블이고 그거 장난이다, 뭐 그 쓰레기다, 뭐 그거 말이 되냐, 인터넷이 뭔데 이러다가 지금 인터넷을 결국 다 쓰고,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있죠. 텔레그램도 하고 있죠. 카톡도 하고 있죠. 이모티콘도 보내고 있죠. 기프티콘 보내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세상이 바뀌면 빠르게 먼저 적응하냐, 늦게 적응하냐의 차이지, 결국 다 그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편입이 된다.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결국 방향성 자체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블록체인 안에서에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의 영역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사기라고 그러고 뭐하고 했지만 그 순간들마다 사실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결국 뭐다?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술 발전의 사례로 봤을 때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그냥 시간의 차이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들어오게 돼 있다. 투자는 항상 뭐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저평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평가가 오면 파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할 때는 요때였고 지금은 분할 매도 하라고 한 게 계속 한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요때인 거예요. 왜? 엔비디아 하나가 무슨 독일 증시의 시총을 다 이긴다는 둥, 그리고 서학개미가 뭐 엔비디아는 떨어질 수 없고 뭐 엔비디아는 신이다라는 둥, 그런 거는 저한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좋아하는 건 제 투자 방식은 보통 어떻냐면 이제 남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거,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데요? 좀 끝난 거 아니냐? 이 주식 망한 것 같은데? 할 때 자, 엔비디아를 22년 말, 그 다음에 23년 초, 이게 정확하게 1월 5일인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요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앞으로의 4차 산업에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연산 능력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쵸? 근데 거기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없었고, 그리고 인프라 섹터가 항상 사이클을 시작할 때, 산업이 바뀔 때 맨 처음에 가는 애들이 인프라 섹터였기 때문에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고, 그때 보면 인텔이랑 이런 애들이 엄청 갔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프라 섹터 애들이 왜 잘 갔냐, 항상 그럴 때 왜 잘 갔는데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저평가였다, 그때가. 그래서 이때는 제가 주식을 했으면 얘를 샀을 거고, 난 근데 코인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렌더를 샀다. 실제로 렌더가 더 올랐어요, 엔비디아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얘를 주목하고, 난 테슬라는 이때 당시에 좀 별로 관심이 없다. 왜?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속칭 테슬람이라고 하는 서학개미들이 주력으로 물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는 테슬라였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매도하고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테슬라 괜찮은 것 같다고 했었던 게, 테슬라가 오르기 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애플도 갑자기 시가총액 1등에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거 저평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주식이나 뭐 종목, 섹터 이런 걸 찾아서 공부는 해놓되, 그걸 매수하는 시점은 결국 뭐다? 투자는 소수가 벌기 때문에 저평가 됐을 때 사서 고평가 됐을 때 팔아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미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코인은 오르고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오히려 없어야 더 잘 올라요. 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래도 안 올라? 어랍쇼. 이래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이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오르잖아요, 지금. 그쵸? 뭐 다 그래요. 불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회복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다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리스팅이 돼서 7월 23일에 거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긴 할 거예요. 7월 23일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이 처음에 막 팔면서 여기서 48,000부터 38,000까지인가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10,000가.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 개미를 더 털 수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개미 갭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갭 안 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당시에 한번 떨어뜨렸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갭도 채워야 해. 이게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더 올리면 저는 진짜 이들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요게 지금 더 올라서 RSI가 과매수로 갑니다.
일봉상에서 과매수가 뜨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또 초긴장 상태예요. 아, 조정이 이제야 오겠구나. 근데 제가 이것도 코로나빔 예시를 드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는 여기서 찍었어요. 처음에 찍은 게.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를 더 올리냐. 18,000에서 지금 24,000까지 더 올려버려요. 자, 퍼센트 한번 매겨볼까요? 이 자리부터 올린 게 보면 34%를 더 올려버립니다. 28%를 더 올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정이 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정도만 되는 그런 기간 조정만 오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빔 때도 그런 게 나왔었어요. 보시면 자, 여기 다 제가 그려놨네요. 처음에는 올랐다가 좀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유 올리면 또 빼겠지 하다가 어떻게 되나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버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 이거 진짜 늦는 거 아니야? 매수한 다음에 조정이 딱 와요. 그럼 이제 그래 결국 요런데 와야겠지. 피보나치 상으로도 여긴 너무 조정폭이 약해. 근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보조지표를 사사삭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정말 상승장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가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그냥 이런 데서 사서 물린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사팔사팔 하다가는 이거 물량 다 뺏긴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때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보면 앱스 이런 애들 어제 잘 갔고 1차 타겟 갔고요. 블러 갖고 피스, 멘틀 이런 애들 다 잘 가고 있다. 미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겁을 먹지 않고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7월 12일처럼 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쉬어야 된다. 근데 매수를 해야 될 시점에는 제가 그때부터는 픽을 이렇게 난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게끔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 정말 코인의 시황이 매일매일 바뀌고, 제 유튜브를 뭐 하루에 2번씩도 올리고 뭐 가끔은 3번도 올리고 그럼 평균적으로 1번 이상 계속 올리는데도 그 올린 시간 다음에도 어느 순간마다 막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머릿속을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멤버십 브리핑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카톡방 2가지 방이 있으니까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닉네임은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하시는 분들 요번에 좀 쇼트 퀴즈 많이 당했을 텐데 저는 무조건 롱이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저는 또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예치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때문에 예치금에서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쵸? 은행처럼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빗썸이 2.0을 한다고 했다가 업비트가 올렸어요. 근데 빗썸이 다시 2.2로 되고 지금 서로 파이를 뺏어먹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이래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개인들이. 정말 호재입니다. 항상 우리 한국인들은 마지막에 받아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냄비처럼 처음에 장 좋을 때는 장투한다고 막 그러다가 말려도 장투를 하는데 나중에 가격이 한참 떨어질 때는 제가 장투해도 된다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꾸로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정말 개미털기를 잘 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건 그만큼 이용자가 없고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가 우리 같이 계속 꾸준히 코인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뭐다? 정말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항상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제발 늦게 들어와라. 제발 주식으로 가라. 정말 오지 마라. 그래야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대금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결국 우리의 재산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코인 좋다 뭐 알릴 필요도 없어요. 원래 코인 하시는 분들인데 유튜브를 다른 사람을 본다던가 안 본다던가 뭐 그러면은 야 너 뭐하냐 지금 좀 시대를 좀 뒤쳐져 있네 하면서 이제 슬쩍 야 이거 유튜브 요즘 얘는 잘하더라, 끝판대장이라고 좀 있더라,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얘가 좀 진정성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딱 해주시면은 저도 구독자 늘어가는 거 보면서 목이 좀 많이 아픈데 지금도 아프지만 그래도 구독자 늘어나는 속도도 있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영상을 좀 더 노력해서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로 선순환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국의 재무장관이 정부 보유하는 5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뭔가 독일이 매각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세금 인상 없이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도 저거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과거 다른 재무장관도 경제불황 당시 보유금 401톤을 매각한 바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아직 화폐가 아니고 자산 클래스로서의 가치도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란은행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영국 정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더 이상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리브스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뭔가 구도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CBDC를 옹호하는 쪽은 뭔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그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애들은 뭐 USDC 같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는 애들은 보통 미국에 있지 않냐? 그리고 걔네들은 또 비트코인이 그리고 기관들 여기랑 이렇게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가 이길 것 같아요? 블랙록이 든든하게 국밥을 말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개수를 모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항상 이런 거는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은 시나리오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터뮤트가 텐센트랑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협상 중 얘는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등 50개 플랫폼에서 마켓 메이커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다 들어온다니까요. 시간의 차이지. 근데 결국 대중들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쵸?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흔들기에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주말 시작 토요일에 오전 영상인데 좀 길었어요 영상이. 그래도 여러분들 토요일 시간 좀 있으시니까 뭐 차 안에서 들으셔도 되고 집에서 이제 들으셔도 되고 하는데 좀 뭔가 곱씹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뭐 오후나 이럴 때도 만약에 영상을 올릴 시간이 된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